예, 오늘 이제 초대 관련된 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갖다가 이해했고 오늘부터는 정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건 써보고 애용하고 그다음에 미팅에 나와서 아 진짜 이게 직급이 괜찮다라는 것까지 아는 데는 문제가 하자가 없어요.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초대하는 부분에서 전달하는 과정의 첫 번째 스텝, 초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오해와 편견, 주변으로부터 거절을 당함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가장 어려운 허들. 그러니까 이 초대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기만 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 초대에서 걸리면 이 사업만큼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퀀텀 점프 할 동안 이 초대에 대한 부분들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말 정밀 아주 그냥 핀포인트로 맞춰가지고 멘트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께서 익히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되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슴으로 간절함과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가려면요, 삼위일체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로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얼마나 내가 진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꿈꿔야 돼요. 머리로 꿈꾸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꿈꾸셔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잠 못 자는 거.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뜨겁게 저기 막 그 연애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헤어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예? 지금 이 밤을 같이 지새우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직후에도 사실은 필요하다 성공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사람들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화면 공유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까먹기 때문에요. 예. 자, 이제 초대 달인 프로젝트예요. 정리해 볼게요. 만남과 초대예요. 초대를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스텝이. 그래서 꿈과 목표와 결단을 하고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만나야 돼요. 명단 작성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만나는 과정이 전화 컨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9단계라고 아예 풀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과 초대예요. 다른 데는 명단 작성, 사업 설명, 후속 조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요? 만남과 초대예요. 요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초대하기 전에 결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사업을 갖다가 금방 그만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결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꿈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지금 얘기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당신의 Y가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의 Y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전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단계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다. 행동 파트에서요. 그래서 초대를 잘하면 성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초기에 3개월 동안 약 110명 정도, 108명 정도 등록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추천한 사람이 한 140 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3개월에 벌써 110명 정도는 했고 그 후로 2년 동안 어떻게요? 30명 정도 저 직추천해서 초대한 거예요. 왜? 108명을 초대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3개월에 내가 어떻게요? 다 초대해라.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사회적 편견, 다단계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이 정확하게 그 협동조합형 미래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어떤 두려움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없어진다. 그리고 거절을 즐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딱 마음속에 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해와 편견을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깔때기 이론 정말로 중요하죠. 수액 게임 이거는 통계학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단이 250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접촉 가능하고 전화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최소 1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이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겁니다. 만남과 초대입니다. 전화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4,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4, 50명 중에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고 초대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2, 30명 정도 됩니다. 그 2, 30명 중에서 어떻게? 스스로가 내가 시스템에 프로그램 되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단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하시고요. 그 팔로우 과정에서 서너 명의 리더가 나오는 게임이다. 수혜의 이론이다. 이거는 김유신 사장이나 저나 정찬호 스폰서나 박민 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잘나고 안 나고 경험이 많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위의 명단에 그런 리더들은 서너 명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내 명단에는 에이스 52장 중에 넉 장이 있듯이 반드시 여러분의 명단에도 어떻게? 이 사업을 갖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에이스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4명을 찾기 게임이지 에이스를 갖다가 만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에이스를 갖다가 E를 A로 못 만듭니다. 8을 A로 못 만듭니다. K를 A로 못 만듭니다. A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 52명단의 것을 모양을 보면 내가 브론즈가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어떻게 2명의 명단을 먼저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보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브론즈 되는 것. 여기서 스타트점은 어떻게 해요? 결단한 상태에서요. 결단. 알아보는 과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 사업할게 라고 하면 어떻게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바로 이렇게 브론즈 2명을 해서 투스타를 칠 수 있는 사람 2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서 등록을 하고 물건을 자가 소비할 수 있게끔 50BB를 하면서 저기 뭡니까 하트 시스템에서 너가 이렇게 5,000원씩 적립해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더 쓰는 애용자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4명단에서 2명의 초기에 어떻게 초기 첫 달에 어떻게 해요? 4명단에서 괜찮은 사람 2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지맘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맘의 법칙만 이해하시면 초대의 어떤 기술의 80%는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따라해 볼게요. 기다림의 법칙.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전달했다고 바로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지 못할 사람들이 거의 95%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이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지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장 안 하더라도 나는 당장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한두 명을 잡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 팔로우 스루 합니다. 팔로우업이 아니라 팔로우 스루 합니다.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법칙을 통해서 3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 리더 찾기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리더 찾는 것. 도대체 리더란 어떤 조건이냐 하는 거예요. 리더가 아닌 사람을 붙들고 자꾸 이 사람 뭐 그냥 하자 하면요. 그 사람들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답답하고요. 예? 애를 낳아서 뭐
똥기저귀 다 갈고 뭐하고 뭐 한 20년 키우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요? 우리 게임은요. 바로 똘똘한 사람 입양하는 거예요. 그냥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 바로 똘똘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입양해가지고 내 자식 양자로 만드는 거와 똑같은 개념을 봐요. 그 바로 끝나요. 예, 그래서 리더 찾기 게임이다. 그러면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신 이 안목을 저기 있는 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이걸 오늘 이 장이 제일 중요해요. 내 주변에 명단을 이렇게 써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100명의 명단을 이제 추려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에서 250명에서 300명 명단은 있습니다. 다 적어야 되는데 그중에 1차 명단을 어떻게 100명 정도를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명단 노트를 넣어놓고 100명을 쭉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메모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건에 맞는지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리더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스폰서와 남의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갈망하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크게는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예요. 저 같은 사람이면 저는 어때요? 33년 쫓아다녔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드디어 직군 만나서 성공한 겁니다. 성공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어떤 Y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Y와 강력한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을 결단해서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성공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아야 뭐 부자 돼서 뭐하니? 이런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멘트를 해보세요. 야 너 부자 되고 싶냐? 아우 나 그냥 먹고 살니까 그냥 난 딱 좋아. 아우 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비자로 남기는 겁니다. 걸름망을 갖다 하는 겁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성공을 갈망을 하는데요. 우리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잘 배우고 어떻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잘 배우고 잘 가르칩니까? 저 같은 사람 성공을 갈망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난관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 세 번째, 한 번 시작하면 성공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 아메이도요. 그렇게 어렵지만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애터미 그 어려운 애터미도 어떻게 해요? 제가 애터미 전체 550만 명 회원 중에 제가 어떻게 해요? 리더스 클럽 한 250명 정도 되는데 12년 동안 그 중에 리더스 클럽에서 330만 번 진짜 되는 어떤 번호에서 리더스 클럽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몰입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십시오. 애터미에서도요. 중요한 건 12년째 다이아몬드 되신 분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본부장 다이아몬드 12년 만에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온 거죠. 그래도 꿈을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트워크 리더는요. 여러 가지가 있고 꿈도 갈망하고 뭐하고 뭐 다 있지만 가장 결론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사업 특히 G쿱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조건은요. 잘 배우고 잘 못 가르쳐도 돼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신해줘요. 그거는 속도가 빠른 부분이고요. 끈기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 여러분들 무조건 5년을 버티십시오. 5년을 버텼는데 성공 못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G쿱의 시스템이 G쿱의 보상 플랜이 G쿱의 지금 성장 속도가 여러분들을 리더로 3년 내에 만들 것이고 변화를 할 것이고 리더가 아닌 분들도요. 2년 만에 그래서 5년 동안 끈기를 갖고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들 재정적 자유, 금전적 자유,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적 자유를 갖다 얻는 정신적 자유까지 진짜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정찬호 스폰서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더십. 거기서 보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고 첫 번째 행동과 결과를 낼 줄 알고요. 행동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말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이거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늘 썼던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10가지는 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우리 정찬호 스폰서 로얄께서는 풀으신 거예요. 배우기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 그죠? 예?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 부드러우면서 그러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것. 예?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사 일처리를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를 지키는 겁니다. 예? 회사의 어떤 규정이나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스폰서십, 라인십이라고 그러죠. 파트너십, 그 다음에 크로스 라인십 이런 것들을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후원할 줄 알아야 돼요. 후원할 줄 안다는 게 뭡니까? 제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지식,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꿈꾸게 하고 결단할 수 있게끔 돕고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후원을 알 줄 아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프로그램되어 있는 사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목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 석세스 세미나, 그 다음에 이런 아침 그런 미팅에 완벽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은 2년 정도가 되면요 다이아몬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단 작성, 3단계 명단 작성과 4단계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고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고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명단 작성해서 첫 단추를 놓치면요 꼬이게 됩니다.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업 초기에 이렇게 그 명단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명단 작성하는 게 최악의 명단입니다. 금물입니다. 금물. 누가 또 잘할까 못할까 예단해서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내가 먼저 예단하지 말고요. 아는 사람 다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단 금지. 예? 그리고 구원하겠다. 남을. 본인부터 구원하세요. 본인부터. 본인부터 성공한 다음에 내가 조금 대상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로서 등록해서 뎁스에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 찾기 게임입니다. 리더 찾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향지향으로 나보다 낫고 멋지고 사업 경험이 있고 네트워크에 리더십이 있는 아까 그 10가지 조건 제가 얘기하는 3가지 함축적으로 그 조건을 갖춘 부사장을 면접하는 마음으로 저는 진짜 항상 면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저는 어디 갈 때 미국에 가서도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면접하러 왔습니다. 이 멀리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합니다. 안 될 사람 붙들고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은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장을 면접하는 마음으로 양쪽의 부사장을 2명을 갖다가 면접하는 마음으로 괜찮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명단을 갖다 뽑아서 어떻게 골라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골라내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의 실패는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향지향하는 순간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뒤질랜드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지맘입니다. 그렇다면 또 누가 또 잘할지 이렇게 내가 골라냈지만 어떻게 마음속으로는 예단을 하지 마십시오. 다 전달하십시오. 스스로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지맘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전달법. 그냥 전달하십시오. 하여튼 머릿속에는 있지만 싹 다 전달하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운입니다. 직후비라는 이 운이 왔는데도요. 그 사람은 아직 대원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십시오. 그래서 때가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올해 이 호랑이 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콘텀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파도에 같이 뛰어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깔때기 이론을 갖다가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걸름망, 채입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어떻게 솔팅 해주는 거예요.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내 리더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사람, 못할 사람을 걸러준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업 설명과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내가 걸르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역할들, 그런 것을 잘 호일러 법칙,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워서 여러분들이 빠른 퀀텀 점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